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리네입니다. 네, 오늘은 남쪽에 출조를 왔는데 지금 물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 간조라서 낚시 말고 제가 좀 되게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께 진짜 도움 될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이 시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몇 해 전부터 제가 사용하는 장르의 낚싯대를 제가 직접 아니죠. 이렇게 몬스터 코리아 통해서 같이 이제 개발하고 만들어서 제가 쓰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낚싯대를 선택해 주시고 구매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물량들이 이제 팔렸습니다.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팔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이제 쓰다 보면 낚싯대가 파손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직접 AS를 다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몇 해간 해드리다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낚싯대에 부러지는 케이스, 어떻게 하면 부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러지는지를 이제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부러뜨리는지 그것도 이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낚싯대 AS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한 8, 90% 정도는 조금만 낚싯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안 부러뜨리는데, 그런 지식이 이제 없이 처음 하기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찌낚싯대라든가 아니면 민장대라든가 이런 루어대라든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낚싯대를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 방법만 숙지하시면, 아니 요것만 숙지하시면 그 낚싯대 10대 부를 거 뭐 한 대만 부르고 이렇게 낚싯대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낚싯대가 AS가 들어오는 이제 유형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루어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낚싯대 뒷부분은 이제 원경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좀 두꺼워요. 그리고 튼튼하기 때문에 낚싯대의 뒷부분은 거의 이제 파손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파손 많이 되냐면, 낚싯대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 바로 여기 루어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초리대 부분이 1번대 끝부분이 제일 잘 부서집니다. 이유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가늘죠. 성경 자체가 되게 가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조리 때 부서지는 가장 흔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는데, 뭐 캐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선상에서 이제 뭐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요 원줄이, 요 합사줄이 요 초리대 끝에 보면 여기를 감는 경우에 있어요. 이렇게 가이드를 감습니다. 이렇게 딱 감았죠. 이렇게 감아 버리는데, 낚시를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감기면 이거를 확인을 하거든요. 저도 확인을 합니다. 저도 확인을 하는데,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감긴 채로 캐스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막 감아 돌리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캐스팅을 하면, 루어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던지는 그 베이트 무게가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던져도 초리대가 부러지는 일은 없는데, 원투로드 같은 경우에는 던지는 베이트 추 무게가 30호, 40호, 30호만 돼도 이제 그램으로는 110g 넘어가거든요. 그런 걸 후려 갈겨버리면 이 초리대가 댕강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캐스팅 전에는 요 끝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요렇게 요렇게만 꼬여있으면 초리대가 금방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상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해서 감으면 이제 감기거든요. 근데 느낌이 다릅니다. 뻑뻑하니 잘 안 감깁니다. 근데 그러면 보통 낚시를 좀 하신 분들은 이상하니까 초리대 끝을 확인을 하는데, 우리 입문자분들은 감기니까 뭐 네가 하기는 내가 하기나 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초리대가 쉽게 부러집니다. 이거는 제가 또 낚시를 많이 가서 많이 지켜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보세요. 낚싯대를 보면 조금 원리를 조금 알면 좋은데, 튼튼한 낚싯대의 기준, 제압력이 좋은 낚싯대의 기준은 뭐냐면, 초리대가 튼튼한 게 아니고요, 이 허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한번 잡아보려고. 자, 저쪽으로 한번 쭉 당겨봐. 이렇게 쭉 당겨봐. 쭉
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루어 때, 저게 UL 때거든. UL 때 같으면, ML 때구나. 저희가 ML 때도 그렇고 UL 때도 그렇고 제가 그 웨이트, 무게 들어 올리는 기준을 뭐 1kg 정도는 뭐 쉽게 들어 올리고 맥시멈 2kg까지 들어 올리게 제가 설계를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2kg까지는 들어도 이게 버팁니다.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까지 버티는 낚싯대인데, 그래요. 어디가 힘을 받냐면 저기 중간 부분, 허리 부분이 이제 이 2kg를 당기는 힘은 허리에 있는 겁니다. 허리에. 바꿔 말하면 앞에 초리대 보시면 이렇게 더 당겨봐. 이렇게 보시면 일자로 펴지거든요. 이게 굽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2kg를 버티는 거지 이 초리대가 2kg를 버티는 게 아닙니다. 자, 됐어. 줘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근데 요 이제 입문자분들은 보면 낚싯대를 고기를 잡았을 때 대충 이제 90도 각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뭐 드롭봉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낚싯대를 직각으로 세워버립니다. 보통 제가 보면 고기 잡으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낚싯대를 뭐 뒤로 제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초리대는 보시다시피 성경이 1mm도 안 됩니다. 0.9mm 정도. 엄청 얇기 때문에 여기 이게 그대로 이렇게 접혀버리면 얘는 또 쉽게 부러지거든요. 이거는 모든 낚싯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다룰 때는 고기를 잡더라도 이거를 직각으로 절대로 세우지 마시고, 요렇게 90도 정도만 유지해서 드롭봉을 하시든지, 아니면 뒤로 쭉 빼서 이렇게 줄을 잡고 당기셔야지. 이 낚싯대가 포항에서 이제 뭐 오짜고등어 3마리도 드롭봉했던 낚싯대지만, 고등어 뭐 3마리가 아니고 1마리를 잡더라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90도를 세워서 이렇게 매달아 버리면 쉽게 초리대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낚싯대 파손되는 경우가 뭐냐면, 세 번째로는 요 릴의 드랙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제가 뭐 선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낚시를 갔다가 이렇게 입문자분들을 장비를 제가 한 번씩 만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낚시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제가 낚시를 받아서 만져보는데 10중 8구는 이 드랙의 용도를 모릅니다. 드랙이 뭔지도 잘 모르고 드랙을 정말 꽉 잠가 놓습니다. 이렇게 잠가 놓아 버리면 전혀 당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요 낚싯대가 뭐 고기를 걸었을 때 챔질을 하게 되면 뒤로 심하게 사람 힘으로 당기면 엄청난 힘이 낚싯대에 가해지는데, 그때 드랙을 조금 풀어놔야지, 그죠? 드랙을 풀어놔야지 이렇게 찍 그러면서, 우리 샤크리 하는 것처럼 찍 그러면서 이게 충격이 완화가 되거든요. 챔질도 되고, 또 고기가 물고 당겼을 때 낚싯대가 부러지기 전에, 줄이 터지기 전에, 바늘이 터지기 전에 드랙이 풀려 나가게끔 설정을 해놔야지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문자분들은 이 드랙이 뭔지도 모르고 드랙을 그냥 꽉 잠궈놔요. 모노 낚시하듯이. 그러면 작은 뭐 20짜리 30짜리 그런 감시, 아니면 뭐 이런 전갱이 이런 거, 특히 이 합사는 여신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세게 챔질을 해버리면 바로 낚싯대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원투대가 아니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신경을 쓰시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좀 잡으죠. 자,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뭐 울산에는 메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남해 와서 뭐 막잡아 낚시 이런 걸 하게 되면 빙글 돌고 채비 아니면 비슷한 채비를 많이 쓰는데, 보시면 여기 원줄에다가 끝에 도래 있잖아요. 도래. 이걸 묶어 주거든요. 이렇게 묶어 줍니다. 이렇게. 이게 입문자분들은 이게 감이 없습니다. 얼만큼 감으면 이게 다 올라왔다는 감이 없어가지고 이걸 계속 감습니다. 계속. 더 감아보자. 어디까지 감냐면 요렇게. 자, 요렇게 이 도래가 가이드에 끼일 때까지. 근데 요까지만 감으면 좋은데 여기서 더 감거든요.
언제까지? 부러질 때까지. 예, 그렇게 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요것만 조심하시면 생각보다 낚싯대가 부러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줘보라. 자, 복습을 한번 하면, 자, 낚싯대 안 부러뜨리는 법. 첫 번째, 요 여유줄이 여기 초리대 끝에 감기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감다가 뭔가 이상하면 잠깐 멈추고 초리대 줄 꼬임 이런 것들을 항상 봐 주셔야 되고요. 또 저기 빙그돌고 같은 채비를 연결했을 때는 도래가 요 초리대 끝에 올 때까지 감지 마시고 충분히 여유줄을 주시고, 자, 그리고 낚시 고기를 잡았을 때 항상 90도 각도를 유지해서 드롭봉을 하시고, 뒤로 180도 제껴 가지고 드는 행위는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낚싯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뭐 1kg, 2kg라도 이거는 허리 힘을 말하는 거지 초리대 힘만으로는 그 정도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드랙. 제가 이제 이 낚싯대는 아니고 712 UL대 가지고 메다급 농어도 걸어냅니다. 걸어낸 이유는 낚싯대가 강한 게 아니고 드랙을 이용해서 낚싯대가 안 부러지게끔 드랙을 풀어주고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스포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드랙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낚싯대 파손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외로는 뭐 개가 물어 뜯는다든지 뭐 발로 밟는다든지 아이가 부른다든지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요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낚싯대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요런 걸로는 AS를 제가 해드리면서 조금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바로 낚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